채권자는 채무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.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 배당에 참여해서 그 경매에 참여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. 문제는 채권자가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인데요. 이제 사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경매에 배당되는 그 금액은 한정돼 있고 채권자는 여러 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주로 채권자들이 전부 그 자신의 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. 경매 배당에서 저당권은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. 저당권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앞서서 저당권자가 모든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사실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 앞서서 자신의 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그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두 번째 예외가 뭐냐 하면은 저당권자에 앞서서 압류나 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거든요. 이런 경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해놓은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물권자인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이 저당권에 앞서서 압류나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물권자, 저당권자가 물권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선순위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. 이 사안을 살펴보자면 시가 15억짜리 건물 경매했으니까 편의상 경매 매각 대금도 15억으로 가정하겠습니다. 원래 사실 경매가 진행되면 유찰이 2번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경매 대금은 시가의 60%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. 이 사안에서는 어쨌든 편의상 시가가 15억이니까 경매 대금도 15억으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우선 이 사건의 전세 계약자는 저당권이 걸려 있었던 2020년 서울시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보다 더 적은 1억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. 따라서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2022년 서울시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우선 경매 매각 대금 10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이 최우선 변제자가 배당을 받습니다. 그리고 15억 중 남은 14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1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질문자분과 2순위 저당권자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자의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. 가압류 채권자인 질문자의 채권액은 8억 원이고 저당권자의 채권액은 8억 원이므로 채권액 비율은 같으므로 1대1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따라서 질문자와 저당권자는 남은 14억 5천 원을 나란히 반씩인 7억 2,500만 원으로 나눠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7억 2,500만 원으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남은 7,5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도 변제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으면 이 7,5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.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배당 순위와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